안녕하세요. 6월 13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유는 78.10달러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출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FOMC에서 결과로 발표가 될 때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사실 좀 악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반대로 보시면 지수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 마감을 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2회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에서는 1회로 축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우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9년까지. 현재가 177달러니까 뭐 엄청나게 상승하다 15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력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보택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쪽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라이코홈이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은 나스닥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일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 빅테크들 계속 좋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이 나왔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시총 200조 리포트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도는 20조 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를 넘어서는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거기다가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 걸 대비를 하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200조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클을 이렇게 탈 때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름을 좀 빠르게 타기 때문에 실적이 금방 또 악화됐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게 28년까지 AI 고객 수를 4배, 매출을 9배 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 기준이어가지고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내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AI 시장이 많이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9,4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 인증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팅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 강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AI 관련주들도 당연히 반도체 뭐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주 보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장품 쪽을 좀 잘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상방향에서 이렇게 맞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9,400억을 베팅을 했고 SK하이닉스에서도 거의 3,000억 가까이를 베팅을 했기 때문에 별게 없으면은 지수가 상당히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느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갭이 뜬 다음에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치를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9,400억 이거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 결국 시총 상위주 쪽에다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뉴스를 좀 보시면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EU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테슬라도 반사 이익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의 딜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 내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캐나다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한 발짝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좀 열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년 3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전면 해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반기에 마감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매도가 해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발표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9일이 유력하다고 하니까 주가는 아마 그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주도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코 원전 발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달이고 늦어도 다음 달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원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외로 보시면은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를 했죠. 시설 캐파가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간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CQ보도 그렇고 장중에 뭐 MSC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K뷰티나 K식품 쪽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에 기존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다면은 지금 이제 소재 만드는 회사 쪽으로도 조금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안 올라간 것들이 있으면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좀 즐겁게 한 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